오늘까지 밀리면 닷새 연속된 하락입니다. 과연 이 하락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게다가 악재가 또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1%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잠잠하나 싶었던 은행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영향을 미칠 핵심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속속 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잠시 후에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제는 현대, 기아차 그룹 이쪽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 실적을 발표한 것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서 어제 실적을 내놨고요. 실적 예상치 상회하면서 좋았습니다. 장중에 나오면서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눈에 띄는 지분 확대 몇 건이 있어서 함께 묶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 8월에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의 지분을 확대하는 건데요. 현대차 쪽에서 6,300억 원, 그리고 기아 쪽에서 4,200억 원, 총 1조 원에 달하는 지분 확대가 있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자를 단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지배력 유지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 업체는 비상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기 충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거론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유력 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 번 거론이 되죠.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최대 주주가 또 현대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지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증 참여하는데요. 현대차 쪽에서 183억 원, 그리고 기아 쪽에서 122억 원, 약 300억 원가량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로 38% 지분 가지고 있고요. 기아 쪽에서 25%, 따라서 두 기업의 지분은 당초부터 60%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기업의 지분 확대만 보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종합 모빌리티 업체로 발돋움하려는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수하는 주체 쪽의 주가 움직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사실상은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는 팅크웨어 있습니다. 유비벨록스 같이 묶어볼 수 있고 자율주행 충전 테마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의 디스플레이텍이 또 1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원익PN이, S트래픽 등의 종목군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테마주들 오늘장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함께 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 외교가 상당히 노선을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한켠에 비는 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 쪽에서도 골몰을 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 네옴시티, 모래바람을 한 번 더 일으켜서 경제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석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에서 내용은 조금 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살레빈 나세르, 알자세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 장관이 다음 달 8일에서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한 그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매체 보도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전이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내 이 인사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 네옴시티에 관련된 계획 가운데서는 또 항만을 만드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난달에는 HMM이라든지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과 또 정부 인사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오고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옴시티 관련 또 박람회를 오는 3분기에 개최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네옴시티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방문을 앞두고서 또 먼저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관련주 정리하겠습니다.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항만과 관련해서 국내 몇몇 기업들이 이미 가서 논의를 했다. 여기에 거론되는 업체가 현대건설하고 HMM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히림이나 코론글로벌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보겠습니다. 포스코의 행보가 최근 들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포스코가 체질 개선을 위한 그런 소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엔 삼성과 손잡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도 가전에 쓰이는 이 철강을 꾸준히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삼성전자 측에서도 가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이 걸출한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윈윈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은 3년이고요. 가전용 냉연, 도금, 그리고 또 전기 강판 제품을 포스코에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이런 계약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기존 대비 약 25%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우리에게 담긴 힌트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했는데요. 다우 기준으로는 1%,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2% 정도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슈가 된 종목은 퍼스트 리퍼블릭. 이 은행 위기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룻밤 만에 말이죠. 50%나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1분기 예금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건데 뱅크런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은행주들 움직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급등하고 있어서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이 업체 모두 다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알파벳 먼저 보겠습니다. EPS가 1.17달러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1.07달러였는데 이것을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총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주 친화체까지 이 좋은 실적의 주주 친화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먼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규 거래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거래 2% 정도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그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EPS가 2.45달러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2.23달러였는데요. 이것보다 좋았고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또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네요.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외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후속 기사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9% 급등하면서 300달러 만들어 놓고 있네요. 정규 거래에서는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2%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시간의 거래 강세 움직임이 국내의 빅테크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